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불행은 동네 어린 불량배들처럼 함께 몰려다닌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여기 그 속담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속담의 출처가 영국이라 그런지 피해자도 영국 사람이네요. 12월 마지막 날의 주인공 조씨는 멋진 청혼을 계획합니다.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런던 아이 캡슐, 샴페인, 초콜릿, 그리고 반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녀가 청혼을 매몰차게 거절하기 전까지는. 로맨틱한 새해의 시작을 꿈꿨던 조씨는 한순간에 여자친구도, 직장도,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살던 집도 모두 잃어버립니다. 다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백수가 된 조씨는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 최악의 순간에 주운 동전에 운명을 맡기기로 합니다. 1년간 모든 결정을 동전 던지기를 통해 내리기로 한 조씨는 동전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죠. 다소 무모한 행동으로 보이는 이 동전 던지기는 조씨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도록 이끌어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제임스 베일리의 플립사이드 줄거리인데요. 일단 플립사이드가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째, 레코드의 뒷면, B면, B사이드. 둘째, 이면, 반대면. 동전 던지기로 인한 내용 전개다 보니 그래서 플립사이드라는 제목이 붙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는 듯 싶어요. 이를테면 돌아보니 절망과 희망은 늘 함께였다. 뭐 이런 뜻? 여자친구도 직업도 당장 살 곳도 없는 인생 최악의 순간. 동전의 운명을 맡긴 한 남자의 유머와 행복을 조합한 최고 로맨틱 코미디. 동전과 한 남자의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눈물나게 웃기는 1년간의 동행. 11개 국어로 출판되고 영상화 판권도 판매된 제임스 베일리의 데뷔작 플립사이드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그럴지도 모르지. 지금이 더 나은지 아니면 그때가 더 나았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너희 세대를 보면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가진 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잖니. 네가 뭘 하고 싶은지 그것만 찾아내면 돼. 그래서 그걸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찾으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나를 향해 돌아앉더니 내게 윙크하고는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리고 너는 그걸 알아낼 시간이 나보다 훨씬 더 많잖니. 제가 원한 건 제이드였어요. 나도 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나도 네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나 말고 내 친구와 결혼했을 땐 절망에 빠졌단다. 하지만 그게 나한테 일어난 일 중에 최고의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 몇 주 지나지 않아 네 할머니를 처음 만났거든. 생각해보렴.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넌 여기 없을지도 몰라. 네, 제이드에게 대차게 차인 주인공 조씨가 할아버지와 나누는 대화 장면인데요. 할아버지가 참 현명하시죠? 절망에 빠진 손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 진실된 충고를 주지만 그 충고를 통해 손자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난 후 조심스레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죠. 그리고 결정은 그에게 맡깁니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통제가 아닌 배려와 위로로 절망을 감싸죠. 그래요. 자신이 살지 못하는 삶을 아쉬워하기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후회 그 자체죠.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또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을지 나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지 못한 삶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절망의 이면에 있는 희망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순진하게 믿어보는 마음이 희망일까요? 아닐 거예요. 희망은 삶의 비참함에 눈 감지 않으며 삶의 비루함에 무릎 꿇지 않으려는 결연한 다짐 같은 것입니다. 절망을 모르는 희망은 그래서 희망이 아니죠. 좋아서 선택하는 희망이 아니고 가질만 해서 가지는 희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절망의 순간, 역설적으로 남은 것이 희망밖에 없어서 붙잡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이 수렴되는 지점이 있다면, 네, 바로 이 지점일 것입니다. 희망과 절망이라는 말을 넘어 어쨌든 살아내는 것, 어쨌든 살아내고야 마는 것. 삶에서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래도 난 살고 싶을까요? 네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을 때 뭔가 절대적인 힘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신이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럼 네가 기적이 되거라. 그 기적 같은 일이 주인공 조시에게 일어납니다. 동전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던 조시가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된 거죠. 친구의 마라톤 대회를 응원하러 갔다가 잠깐 스치듯이 인연이 된 루시. 루시는 프랑스의 한 영어 서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책을 좋아하는 다독가이면서도 책의 결말은 읽지 않는 독특한 성향을 가졌습니다. 메모리얼 파크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에 조시가 그 이유를 묻자 루시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 묻혀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 해요? 한 번 끝나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심지어 섹스도 그렇잖아요. 끝이 위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끔찍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건 결국은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여행 같은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저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미스터리 같은 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놀라움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 알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하러 마지막 쪽을 펼쳐서 놀라움을 망치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12발자국의 정재승 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 불행은 예측할 수 없을 때 감당할 만하다고요. 맞죠. 행복은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이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선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은 보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기대와의 차이에서 비롯되니까요. 따라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행복도 사라질 겁니다.
반면 불행을 미리 안다면 그 크기가 엄청날 거예요. 불행이 닥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결국 견디고 감내하지만 예고된 불행은 그 순간 더 큰 불행의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행복은 더 크게 누리고 불행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루시가 책의 결말을 읽지 않는 것은 좋은 독서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라면 궁금해서 절대 그런 독서는 못하겠지만요. 이제 책의 결말 부분입니다. 루시는 결말 부분을 덮으라 했지만 저는 결말을 꼭 봐야 하는 사람이라서요. 동전의 인연으로 만난 루시를 동전의 오해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동전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바를 루시에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실게요.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니 당신이 묘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삶을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가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건 특별한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곁에 내내 특별한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잘 될지 어떨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운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깨달았어요. 당신이 책의 결말 부분을 읽지 않는 것처럼 나도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 미리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저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네, 조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동전의 인연으로 루시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동전 때문에 그녀를 만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이드와의 결별로 절망에 빠졌을 때 그를 포근히 감싸준 가족이 있었고 루시와의 짧은 인연을 되살려주려고 퀴즈 대회 상금을 몽땅 루시 찾기에 쏟아붓고 SNS를 통해 조시가 그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절친들이 있었으며 SNS를 보고 생판 처음 보는 조씨를 위해 함께 찾으러 다니고 장거리까지 운전하며 응원해준 이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만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렸던 조씨가 있었죠.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 작은 기적을 이룬 겁니다. 앞선 조씨의 말이 떠오르네요. 할아버지가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건 특별한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곁에 내내 특별한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 말이죠. 영화 미션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주민은 퇴거 명령을 받습니다. 집과 밭을 잃고 밀림으로 쫓겨나면 다시 노예 사냥을 당하게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캄캄한 밤중 주교와 사제 앞에 원주민 소녀가 달려와 안깁니다. 그리고 원주민 언어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주교가 묻습니다. 그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사제가 대답합니다. 숲에는 악마가 살고 있답니다. 돌아가기 싫다는군요. 주교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사제가 대답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존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감동적인 말씀과 놀라운 기적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린 가장 큰 특권은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시간을 보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